그래서 남자아이가 한 거예요.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건데 리딩을 이제 하죠. 리딩을 했을 때 그림 3개를 놓고 문장을 자기가 그림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걸로 자른 거예요. 보면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첫 문장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I have my mother, grandmother, uncle, and a younger sister 있으니까 읽고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조합하는 문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붙여놨어요 일단. 왜냐하면 쓰는 거를 영어에 한번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헉 하고 질린 아이들은 쓰라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게 하기 전에 붙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는 남자애가 잘 그렸죠. This is my family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가운데 놓고 쓴 거예요. 근데 유아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유아는 이 문장을 써내려가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뭘 써야 할지 알아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네가 한번 너희 가지고 써봐라. 그랬더니 This is my family, I have my father, mother 이렇게 쓴 거죠. I love my family.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자기가 붙인 건데 이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붙인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처음으로 라이팅을 전체 텍스트를 문장을 3문장밖에 안 썼지만 어쨌든 가족에 대해서 영어로 쓴 거예요. 맨날 이렇게 단순 그 문장만 쓴 게 아니고 생각을 담아서. 근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는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했죠? 이 녀석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늘릴 수 있을까요? 가족은 이제 처음에 이만큼 썼어요. 그럼 요 또 가족을 다음에 라이팅을 가족에게 할 때는 이거와 더불어 우리 엄마는 무엇이고 my mother is a teacher, my father is a doctor, my mother likes my father likes 이러면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my family라고 하는 엄청난 에세이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글쓰기 활동. 그래서 여기 레터를 쓰게 한다거나 또는 이메일 쓰게 한다거나 저희 세대는 사실은 편지가 좀 더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편지를 주고받지는 않죠. 대신에 이메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 이메일로 영어 문장 써보기 이런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쓰기 활동이든 어떤 영어 활동이든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스피킹이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라고 하는 게 문장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이걸 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재를 보면은 이런 거 현재 진행형 배울 때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뭐가 있냐면 What are you doing? 한 애가 보고 있어요. 그림에 What are you doing? 그럼 옆에는 띄고 있어요. I'm running. What are you doing? I'm eating.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어라고 하는 사실의 관점에서 풀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물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먹고 있는 엄마가 와서 What are you doing? 이 문장은 먹고 있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먹고 있어?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 자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피킹을 할 때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표현하는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의미를 둘 때는 전화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되죠. 상황을 설정해서 친구가 밖에 있고 친구가 전화를 걸었어요. What are you doing? I'm reading a boo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다양한 쓰기 활동을 준다는 얘기는 아이들에 맞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이메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기도 있죠. 또 일기도 있고, 생일 되면은 저번에 보니까 저희 아이 학부모 같은 반의 학부모님이 아이 편에 생일이라고 인비테이션 카드, 그 초대 카드를 이렇게 어머님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사진 붙이고 어머 이렇게 해갖고 아이 편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쨌든 어떤 아이는 아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초대장도 이런 인비테이션 카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메뉴를 만든다거나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어쨌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라이팅에 좀 더 끄집어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더 쉽게 잘할 거예요. 좀 다양한 활동이 좀 더 어떤 다른 방면에 좀 필요한 게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쉽게 질려요. 유아들이 질리는 속도보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 유아들은 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재밌으면 그냥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고 좋다 싫다가 좀 더 분명해지는 이 초등학교 애들은 조금만 알면 한두 번 비슷한 걸 해보면 안다고 생각한다는 그 착각을 하는 거죠. 알아요, 선생님. 알아요, 엄마. 알긴 뭘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반복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반복을 똑같은 걸 반복하라고 그러면 오늘 했던 거 내일도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다양한 형태로 라이팅을 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프로세스 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로세스 라이팅이 뭔가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프로세스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정을 늘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세스 라이팅에는 5가지로 스텝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프리라이팅이에요. 프리라이팅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처음부터 주제를 선정하라라는 거 이렇게 오픈된 초이스를 주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제를 주시는 것도 좋죠.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모으는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앞으로 쓸 글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다른 5가지 스텝 중에서 처음에는 가장 많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마치 이 프리라이팅은 앞으로 아이가 쓸 글의 지도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어디로 갈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뭐 북으로 갈지, 갔다가 꺾을지 그런 지도의 역할을 하는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예를 든 거는 요 그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스네이크예요. 요새는 이런 동물들 스네이크나 뭐죠? 악어, 조그만 악어도 이렇게 펫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스네이크에 대한 거를 가지고 생각들을 스네이크 하면 떠오르는 것. 마이 펫인 자기 그냥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자기의 펫인 스네이크를 가지고 떠오른 생각들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러니까 브레피 오거나이저 활동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이때는요. 충분히 얘기하게 하세요. 충분히 표현하게 하세요. 아 이거는 빼고 여기서부터 빼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넣지 말고 이걸 넣으면 어떨까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을 다 뭐 여기 이것 말고도 뭐 표현하고 싶은 거 다 써도 되죠. 굳이 영어로 쓰나요? 한글 써도 돼요.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표현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프리라이팅의 포인트예요. 자, 이 활동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가요. 자, 두 번째는요. 드래프팅이에요. 앞에서 생각했던 내용인데 종이에 쓰는 거죠. 연필 쥐고 종이 잡고 쫙 쓰는 거야. 근데 이때 쓸 때는요. 앞에서는 이제 주로 단어로 그 생각들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문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좀 고민스러우면은 힌트를 주실 수는 있죠. 그 여전히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생각을 나열하는 방법들은 같이 처음에는 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것부터 먼저 쓰고 이걸 먼저 쓸까? 앞 단계에서 했던 것 중에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자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스펠링 몰라도 돼요. 중간에 틀려도 되고 문법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S 다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쓰게 하는 거.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걸려요.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면요 어떠냐면 정확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은 반드시 뒤에 오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생각을 네가 한번 마음껏 써봐라예요.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는 정확성이 아니라 유창성을 들려주는 활동이죠. 여기 보면 I have a pet snake named Jake. He is green and has shiny black eyes. 앞에 던 거 그냥 갖다 썼어요. 문장 앞에 주어 동사만 쓰고. He also has a sticky tongue. Jake likes to flick his tongue. 그죠? 근데 첫 번째 문장에도 틀린 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야야 틀렸다. 야 제이크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써야지 여기서 가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된 상태를 잘 썼다고 마지막에 보는 건 아니죠. 반드시 수정은 하는데 2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리바이징이에요. 처음 쓴 글을 다시 보고 좀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는 문법이나 스펠링 정리하는 게 아니고 더 쓸 게 있나? 순서가 바뀌었나?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볼까? 내 글을 좀 더 이해 가능하고 온전한 구조로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펠링 틀렸어.
저기도 보면 아직 안 고쳐졌죠, 제이크. 여전히 소문자예요. 여기서 그거 고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I have a pet snake named Jake. 첫 문장 똑같아요. 자, 두 번째, he's emerald green and has shiny black eyes. 아까는 he's green이었는데 emerald green이라고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지금 여기 하나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자기의 뱀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할 단어가 뭔가 아니면 문장이 좀 변화돼야 되나? 순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거는 어떤 경우에는 순서를 이 말은 보니까 안 말한 거 이 뒷말이 똑같네? 하나 빼야지. 중복된 거 삭제하고 없었던 거 넣을 수도 있고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he also has a long sticky tongue. long이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 아예 마지막 그 전의 문장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Jake likes to flick his tongue 인데 여기서는 Jake flicks his tongue 이유까지 얘기했죠. To catch food to eat. 이거 이렇게 써봐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아이가 우리나라 아이가 쓴 게 아니고 영어권 나라 1학년 정도 아이가 쓴 거예요. 사실 영어권 나라 1학년 정도 아이가 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걔네들도 이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 녀석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잘 이해하고 좀 더 우리 아이보다 편하게 말한다는 거. 그렇죠? 이해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어민 그 아이들이 영어권 나라 아이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많이 말하는 거는 당연하죠. 어찌 보면.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갖춰주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말 잘하고 많이 글 잘 쓰는 방법은 후회예요. 1학년도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리바이징은 앞에 했던 내 글을 좀 더 갖춰나가는 거예요. 형태를 좀 더 갖추고 조직적으로 만들고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하고 글을 읽는 사람이 마지막 자기 글을 보고 만들어내는 그림이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똑같을 수는 없어요. 유사할 수 있게 충분히 자기가 펼쳐내는 것이 바로 리바이징 단계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에디팅. 여기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가 바로 철자 틀린 거 고쳐주고 문법 틀린 거 고쳐주고 또 무슨 뭐가 있을까요? 그 펑츄에이션, 마침표, 콤마 이런 거 안 돼 있는 거 고쳐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자, 고쳤죠? 여기 보니까 뭐 했어요? 어떻게 고쳤나요? 뭐 이렇게 스펠링 고쳐준 것도 있지만 표를 했죠? 요게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이렇게. I have a pet snake named Jake. 자, 사람 이름, 동물 이름, 앞에는 뭐 이름, 어떤 명사들, 그쵸? 뭐 빌딩, 롯데마트라든지, 뭐가 있나요? 버거킹이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 뭐 2001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이름들에는 항상 대문자로, 그게 어디에 들어가서 대문자로 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가르쳐 주시면 돼요. 영어로 설명하지 말고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편하게 이거는 항상 왜냐하면 그렇게 쓰기로 그 나라 사람들이 했으니까 왜? 모르죠. 그냥 그건 그렇게 써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했어요.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이제 그런 거 이제 틀린 거 가르쳐주고 맨 밑에 마침표를 안 찍었네요. 이 에디팅 할 때 아이들한테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문자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문장 끝날 때마다 마침표 찍었는지 습관적으로 안 찍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습관적으로 마침표 한글이든 뭐 영어든 쓸 때 안 찍는 경우 있거든요. 문장이 그러면 이제 읽다가 숨 막혀 죽죠. 마침표가 없으면 꼭꼭 찍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유명사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갖춰줘야 하는 그 스펠링 같은 거, 스펠링 틀린 거. 여기서는 이렇게 고쳐줬어요. 근데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 전에로 갈게요. 그 프로프리딩 편집 그 심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죠. 아이들이 이제 라이팅을 하면요 첨삭을 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딱 보시고 빨간 펜 딱 드시고 쫙 고쳐주죠. 그러면 이제 A4 용지 한 장이면 딱 아이들이 받을 자기들은 연필을 썼는데 선생님이 고쳐줄 때는 표가 나야 되니까 연필을 안 고쳐주시고 대충 빨간 펜으로 주로 많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럼 어때요?
버벅해요. 그리고는 그걸 보고, 그래, 이건